오늘의 3교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화학 교수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5등급, 수능 가채점은 평균 1.5등급이고요. 희망 대학은 가군으로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나군으로 고려대 화학공학과, 다군 중앙대 KT 창의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화학 교수를 희망하는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가채점을 해보셨을 텐데 평소 실력에 비해서 우리 학생 성적이 어떻게 나온 것 같으세요? 모의고사 때보다 수학하고 생물을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입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지금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이렇게 입시 상담하는 데마다 다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학생이 지금 화학공학과를 갈 수 네.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어디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3 자연계 학생이고요. 내신 성적은 국어가 평균 등급이 5, 그다음에 수학 3, 영어 5, 과학 5. 그래서 이제 국수영과 평균이 4.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인데요. 국어는 원점수 92에 100분이 96으로 추정이 되고요. 1등급이고요. 수학과도 이제 원점수 92에 100분이 96, 1등급이죠. 대부분 이제 등급 컷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어는 92점에 역시 이제 100분이 94로 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2등급, 그다음에 화학 1이 원점수 44에 100분이 96, 1등급이죠. 여기 또 이제 등급 컷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1이 원점수 38에 100분이 85로 3등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준 점수는 대략 한 512점 정도, 네. 그다음에 100분위는 평균이 93.4, 그다음에 등급 평균은 1.5 정도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100분위 합이 376.5 정도 이렇게 이제 단순 합이 나오는데 자연계의 그 예상석 차를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정도 성적이라면 전년도에 비하면 한 7,235등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끝에 숫자까지는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는 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순위는 그렇고 이제 누적 100분위는 4.67% 이제 5%에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대, 치대, 한의대 이제 의치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니까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화공과니까요. 화공과는 상당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그런 학과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수도권 대학을 말씀하셨지만은 수도권 대학에서는 이제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이 화공과는 많이 있고 이제 서울권을 얘기하셨겠죠. 네. 서울권에 이제 상위권 대학을 말씀하셨을 텐데 이 상위권 대학은 최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버겁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될 학생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봤더니 표준 점수가 거의 영역별로 좀 비슷합니다. 127, 128, 129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고르게 영역별 점수를 취득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성적을 보면은 그 영어 성적이 이제 등급으로는 2등급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성적이 이제 격차가 있습니다. 화학 1은 이제 96%의 1등급, 생명과학 1이 85%의 3등급인데요. 100분위 차이가 무려 11%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은 뭐 탐구 과목을 두 과목 대부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라면은 그쪽에 반영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최상위권 대학에서의 화공과는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직업이 화학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화공과를 가지 않더라도 순수 학문인 화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화공과에 비해서 화학과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으니까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유력하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시 지원 포인트 살펴봤고요. 그럼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까지 고려해서 어떤 조합이 좀 더 유리한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역시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탐구 과목 성적이 지금 가장 낮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조합은요. 탐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불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수 영탐이 뭐 25, 25, 25, 25라든지 아니면 뭐 30, 20, 30, 20 이래서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탐구 성적이 낮기 때문에 이제 두 과목을 합한 성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100분위로 쓸 대학은 거의 이제 지원을 안 할 거니까 표준 점수가 중요할 텐데요. 표준 점수에서는 역시 이제 탐구 과목 성적이 좀 낮은 쪽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것들이 유리한 그런 조합으로 나와 있고 가장 좋은 조합은 역시 이제 영어하고 이제 국어 그다음에 수학의 비중이 이제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도 탐구 비중이 좀 낮은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영역별 조합까지 이제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입니다. 이 희망 대학들 중에서 어떤 대학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가장 이제 제가 1순위로 꼽고 싶은 대학이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인데요. 이 대학을 꼽은 이유는 전 사실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화학 교수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 학과도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의미한 그런 학과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자랑하는 그 특성화학과고 또 최근에는 상당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급부상하는 그런 학과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명을 모집하고요, 가군에서요. 4.1대 1로 이제 지난해 경쟁률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100%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대학에서 환산하는 전형 총점은 이제 1000점입니다. 그다음에 국수형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국어가 이제 반영 비율이 20%고 수학과가 30%, 영어 20%, 과탐 두 가지죠. 이게 이제 30%죠. 조합이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질 않죠. 왜냐하면 과탐 비중이 좀 높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다 보니까 이 대학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환산 점수를 따져 보니까 이제 349점이 나오는데 지난해 이제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은 648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649점 정도는 가져야 이제 우리가 도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였는데 우리 학생의 환산 점수를 따져보면은 650.7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커트라인에 이제 가깝게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한 2점 정도 남짓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가 있다. 단 이제 제가 이 대학은 적정이라고는 보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 학과가 워낙 그 취업에 대한 어떤 요즘 학생들의 어떤 의미를 반영해서 취업도 뭐 거의 100%에 가깝고요. 뭐 성균관대학교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이 학과에서 받기 때문에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은 묻어고 성적이 올해 뭐 확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에 가까운 적정이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이제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아버님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모집에 지원한 대학이 있나요? 수시 논술 이제 고려대학교요. 예, 고려대학교 저 학원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논술 시험이 이번 주에 있죠? 예. 예, 그 이제 사실은 이제 고대 논술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에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과목 2등급이거든요. 최저 학력 기준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여유 있게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논술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논술 준비는 우리 학생이 지금 잘 하고 있죠. 많이는 못했는데요. 예.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어쨌든 네. 고대 같은 경우도 논술 모의고사가 있고 뭐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제 풀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도 당연히 또 며칠 안 남았지만 또 풀어봐야 될 것 같고 고대 논술은 이제 수학이죠. 수학하고 그다음에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1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학 1과목이 1등급이거든요. 대개 이제 논술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점칠 때 이 수학 성적하고 탐구 과학 성적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대개 두 과목에서 1등급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성공 가능성은 한 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여기에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아마 고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학생 중에 3분의 1 정도는 아마 최저학력 기준에서 조금 미치지 못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는 고대 논술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추천대학 알려주실까요? 네네. 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39명 모집이고요. 지난해는 6.2대 1이었습니다. 학생부 10%에 수능 90이고요. 환산 총점은 1000점입니다. 국수형 표준 점수고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영역별 비율은요. 국어 20, 수학과 35, 영어 30, 탐구 15거든요. 그래서 탐구 비중이 좀 낮죠. 그래서 이 대학 환산 점수로 따지면 519점이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인데 우리 학생의 환산 점수는 522점이니까 3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탐구 15%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합이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적정 수준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나하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화공이 조금 어렵다 보면은 고대 화학과 정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8명 선발이고요. 2016학년대 3.6대 1이었습니다. 학생부 10에 수능 90이고요. 총점이 이제 1000점이고요. 표준 점수 국수형이고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국어 20, 수학 가해 30, 영어 20, 탐구 30인데요. 환산 점수로 따지면 588점 정도가 이제 가능한 걸로 보는데 우리 학생은 여기에서 한 2점 정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2점이기 때문에 한번 그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탐구 영역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공학을 지원하는 생각했던 학생이 화학과를 지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결단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군이죠. 다군은 이제 중앙대 ICT 공과대학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했던 대학이거든요. 62명 선발이고요. 지난해에는 18.8대 1, 뭐 다군이니까 경쟁률이 높죠. 수능 100%고요. 총점도 역시 이제 1000점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수형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고요.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20에 수학 30,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 30입니다. 환산 점수로 따져보니까 이제 944점 정도가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가 947점이니까요. 3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합격하기는 어렵고 아마 예비로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적정 수준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윤상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셨는데 정시 지원 전력을 세울 때 고려할 점 덧붙여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조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이제 가군에서는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군에는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나군에서 상향 지원을 소신이나 상향 지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군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합상으로는 이제 성대보다는 서강대가 조금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가군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나군에서 소신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다군은 아마 이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다군까지도 조금 더 신중한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상담 받으시니까 정시 지원 전략이 그려지시나요? 네. 오늘은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상담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의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했는데요. 고민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선생님, 내일은 수준별 맞춤 입시 전략과 정보를 제시하는 입시 본색이 준비되어 네. 있죠? 내일은 이제 수능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이번 수능 분석과 함께 지원 전략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김명호 선생님, 결정적 코치 윤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에 앞서 대입 준비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힘내시라고 오늘은 제작진이 수험생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우림의 썸띵구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